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전문 의안번호 6448 발의연 5일 2024 12월 12일 발의자 박찬 대화문화천하람 윤종 오용해인한 창민의원 등 190인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바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윤리제도 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시 경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19시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취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를 지칭한 것이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직 이 부분에서만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년 12월 3일 23시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속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6호 4.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군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 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 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육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의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안이기를 방해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 피소추자의 경호를 맡는 868 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회단과 13공수회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했다. 피소추자는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 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격리 출입을 도왔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에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핸드폰 등 개인 소유품은 물론 국회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각주 많은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월담을 했고 강윤호, 강태영, 권영근, 김가미, 김대훈, 김석태, 김영표, 김윤호, 김재훈, 김지훈, 문서영, 박규태, 박기일, 박준수, 오가인, 유현재, 윤여길, 이경은, 이동기, 이상엽, 이승환, 이시성, 이주원, 이예인, 장대현 등 국회 보좌진은 월담 및 계엄군,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회 직원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각주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곽상원, 권칠승,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민석, 김성애, 김영환,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떡, 민영배, 민웅철,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써미와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재봉, 신영대, 양분함, 어기고, 오기영, 오세애, 윤종군, 윤우덕,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현희, 이재관, 이정민, 이재정, 이한영, 임광현, 임미애, 장경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등 80명의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여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쳤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년 12월 4일 공안시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년 12월 4일 05시 40분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2.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며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참전,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하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서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하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계엄 선포 시 공고 절차 계엄법 제3조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방부 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계엄 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큰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3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4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 장관의 추천 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6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서 계엄 선포권을 행사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서 하여야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서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년 12월 3일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